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 유효성 검사 로직을 구현하도록 할게요. 먼저 서버를 실행시켜서 사인업 페이지로 이동시켜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드로 돌아와서 사인업 폼 컴포넌트로 와줄게요. 먼저 인풋 값이 변경될 때마다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 핸들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체인지 함수는 인풋에 on change로 들어갈 거라 인자로 이벤트 객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타입은 change 이벤트에 HTML input element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target으로 name과 value를 꺼내 먼저 콘솔 로그로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 핸들 체인지 함수를 각 인풋의 on change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변경을 했어야 했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상단에 use 클라이언트 지시어를 넣어주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에러는 없어졌고요. 개발자 도구 콘솔에서 name과 value가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드로 돌아와서 유효성 검사 로직을 구현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는 조드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드는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스키마 검증 라이브러리로 저희가 구현하려는 유효성 검사 로직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예요. 설치를 하고 먼저 루트 경로에 스키마스 폴더를 만들어준 다음 여기에 조드 스키마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회원가입과 로그인에 사용할 스키마를 만들 거라 이름은 us로 해볼게요. 그리고 회원가입 스키마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조드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제 정의를 해볼 건데 미리 작성된 걸 가져와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마는 조드의 오브젝트 메소드를 통해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보통 필드의 이름을 키로하고 value로는 해당 필드의 타입과 검증할 메소드를 체이닝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하나하나를 보면 이름 필드는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름은 필수 값이기 때문에 min 메서드를 통해 최소 한 글자를 받도록 첫 번째 인자로 1을 넣어줬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보여줄 메시지를 두 번째 인자에 세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글과 영어만 받도록 regex 메서드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인자에 정규 표현식을 넣어 주었고요. 이 역시도 메시지는 두 번째 인자에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이메일 필드 같은 경우 동일하게 스트링 메서드를 넣었고 스트링에는 이메일을 검증할 수 있는 이메일 메서드가 따로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패스워드 필드는 조건이 좀 많은데요. 먼저 마찬가지로 문자열에 min 메서드를 통해 최소 8자 이상의 값이 오도록 하고 아래에는 regex 메소드를 연달아 체이닝해서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연달아 검증 메소드를 적어주면 먼저 작성한 메소드부터 검증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먼저 보여줄 메시지 순서대로 검증 메소드를 체이닝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키마는 다 작성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useForm Validate 훅을 만들어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루트 경로에 훅스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아래에 useForm Validate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useForm Validate 훅은 검증할 스키마를 인자로 받게 되고요. 스키마의 타입은 조드에서 가져와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러스를 useState로 선언해서 폼의 에러 메시지들을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검증할 함수인 validate 필드를 만들어주고 에러스와 validate 필드 함수를 먼저 리턴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validate 필드 함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alidate 필드 함수는 name과 value를 받아줄 거고요. 조드의 pick 메소드를 통해 검증할 필드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pick 메소드는 인자로 받은 name을 이렇게 키로 넘겨주고 value로 true를 주면 해당 필드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save pass 메소드에는 받은 name과 value를 각각 객체의 키와 value로 넣어서 스키마를 검증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증을 마친 parsed value에 어떤 값이 찍히는지 콘솔 로그로 찍어볼게요. 확인하기 위해 signup form 컴포넌트로 와주시고요. 먼저 기존의 콘솔 로고들은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useForm Validate를 추가해 주시고요. 인자로 signup 스키마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핸들 체인지에 validate field 함수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검증에 성공할 경우 객체 안에 success true와 데이터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패했을 경우엔 success 값이 false로 되고 에러 정보가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러는 조드 에러 타입으로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그중 issues 값에 저희가 설정한 에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불필요한 정보도 많고 사용하기에도 쉬운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드에서는 각 필드의 에러 메시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조드 공식 홈페이지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홈페이지로 와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에러 핸들링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로 와서 에러 핸들링 가이드 문서로 가볼게요. 이 문서 좌측 메뉴에 플래트닝 에러스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래튼 함수는 에러가 났을 때 에러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고요.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필드 에러스라는 객체를 통해 각 필드의 이름으로 에러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각 필드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배열로 메시지들이 담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에러스 객체를 활용해 에러를 설정해 줄게요. 코드로 돌아와서 parsed value에 success 값이 false일 때 set error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다른 필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에러 객체를 복사해 주시고요. 좀 전에 확인했던 flatten 메소드에 field errors 객체를 스프레드 문법을 활용해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타입 에러가 나고 있어서 에러스에 타이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field errors 객체를 에러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폼의 field 값이 키로 들어가게 되고 에러 메시지가 배열로 담길 수 있게 스트링 배열로 타이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원가입인지 로그인인지에 따라 폼의 필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너릭을 이용해서 use form validate hook 외부에서 타입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field errors 객체의 키는 에러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만 field errors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셜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signup form 컴포넌트에서 에러를 출력해 볼게요. 네, 에러들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에러를 활용해 UI에서 에러 처리를 추가해 볼게요. 먼저 에러가 있으면 인풋 아래에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타입 에러가 나고 있는데 use form validate hook에 에러에 대한 타입을 안 넣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타입을 넣어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경로에 타입스 폴더를 만들어서 타입 관련한 파일은 여기에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 하위에 폼 파일을 만들어서 폼 관련 타입들은 이 파일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마의 에러 타입을 만들어 볼게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받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키로 하고 에러 메시지는 스트링 배열로 타이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사인업 폼에서 가져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에러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러 메시지를 세팅해 볼게요. 에러는 배열에 담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증한 에러 메시지가 보일 수 있도록 0번째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UI를 확인해보면 밑에 메시지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에 스타일링을 해줄 건데요. 폼 메시지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스타일링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폼 메시지도 컴포넌츠의 us 하위에 만들어 주시고요. 폼 메시지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폼 메시지는 p 태그를 리턴해 줄 거고요. 프롭스로 메시지를 받아 p 태그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스몰로, 컬러는 레드 600 정도로 지정하고 마진 레프트와 마진 탑을 1만 줘서 위치를 조정해 볼게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부분을 폼 메시지 컴포넌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인풋에도 추가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스타일도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좋은데요. 저는 에러가 났을 때 포커스를 하게 되면 인풋의 테두리도 빨간색으로 보이게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샤드CN UI에서 가져온 인풋 컴포넌트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코드로 와서 인풋 컴포넌트로 와주시고요. 먼저 프롭스에 에러를 새로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에러를 추가해주시고요. 이제 CN 함수 안에서 에러가 true일 때 포커스 비지블 링 레드 500 스타일을 줘서 에러일 때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생기게 해볼게요. 그리고 사인업 폼 컴포넌트로 가서 인풋에 에러 프롭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러.필드 이름으로 하고 not 연산자를 2번 붙여서 불리언 값으로 만들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인풋에도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적용된 것 같네요. 근데 저번 시간에 여기 비밀번호 라벨을 바꿔주지 않았었죠? 지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비밀번호 인풋에도 에러 메시지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적용된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버그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이메일 형식에 맞게 다시 입력을 해도 기존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시 코드로 와서 validate field 함수로 와볼게요. 지금 로직에서는 에러가 추가되기만 하고 없애는 로직이 없는데요. 필드의 값을 검증하기 전에 기존 에러 메시지를 초기화하는 로직을 넣어주면 제대로 동작할 것 같아요.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 폼에 유효성 검사 로직을 추가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회원가입 로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